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단원 계속 이어나갈 거고요. 자, 빛단원은 세 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 삼원색, 화소. 그래서 본다는 것은 이라는 주제로 저번 시간까지 했고요. 자, 오늘은 빛의 성질이라는 것을 공부할 건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사랑 굴절. 그리고 그 각각의 성질이 이용되는 예시들을 살펴볼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파동과 소리라는 것으로 보도록 할 건데, 자, 첫 번째는 빛의 반사부터 보겠습니다. 빛의 반사 법칙이란 빛이 반사할 때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라는 법칙인데요. 자, 이때 이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요, 거울이 놓여 있고요. 이 거울은 거울면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같은 말로 반사면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 레이저를 쏘아 주었습니다. 우리 빨간 색깔 빛 나오는 레이저 아시죠? 그 레이저를 쏴 주었을 때 이 레이저는 거울면에 맞닿으면 반사돼서 되돌아갑니다. 자, 이때 반사면에 도달하기 전까지 진행하던 빛을 입사광선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반사면에서 반사되어 진행하는 빛을 반사광선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 입사광선에서 입은 입구할 때 입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다 입이고요. 그리고 광은 빛광자. 그래서 들어가는 빛이다. 그리고 얘는 말 그대로 반사되는 빛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용어 정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 거울면 그리고 반사면이라고도 표현하는 이 아래 거울이 있는데요. 여기에 수직인 선을 법선이라 그래요. 요거는 정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정의. 반사면에 수직으로 세운 선. 요거 수직으로 세운 선을 법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입사광선의 경우에 거울면에 도달한과 즉시 반사광선으로 되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때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자, 입사각의 정의는요. 입사광선과 법선 사이 각이고요. 반사각의 정의는요. 법선과 반사광선 사이의 각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각이 같다라는 게 반사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반사 법칙 실험을 할 거예요. 레이저를 쏘아 주었을 때 정말로 반사 법칙이 성립하는지. 자, 플래시로도 잠시 확인할게요. 자, 레이저가 있는데, 자, 레이저를 쏴주는 각도에 따라서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입사각과 반사각 사이의 크기는, 이 둘의 관계는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각도가 적혀져 있는데 입사각이 54도래요. 입사각이 54도라는 거는 여기가 54도라는 거죠. 반사각도 54도래요. 여기 부분도 54도이다. 각도는 다르게 해줄 수 있어요. 지금 입사각을 크게 갖고 있죠? 근데 반사각도 동시에 커진다. 이게 무슨 법칙이다? 반사 법칙이다. 자, 다양한 거울이 있는데요. 평면 거울, 볼록 거울, 오목 거울 이렇게 세 가지 거울을 보도록 할게요. 평면 거울은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거울이에요. 거울면이 평평하여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그런 거울, 뭐 욕실 거울, 거실 거울 이런 거울이죠. 우리 교실에도 붙어 있죠. 평면 거울, 그다음 볼록 거울. 이거는 볼록한 거울이에요, 말 그대로. 자, 요거는 보통 구분도로의 안전 거울. 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아니면 편의점 모퉁이에도 이런 거울 혹시 보셨나요? 자, 네. 이 거울을 왜 굳이 거기에 붙여놨냐면 이 거울은 넓은 범위를 보여주기 때문에 즉 편의점도 모퉁이에 붙여놓은 이유는요. 넓은 범위를 보기 위해서겠죠. 이제 감시 방범하려고. 그래서 구분도로의 안전 거울, 자동차 측면 거울, 편의점 내의 보안 거울.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면 넓은 범위를 보고 싶을 때 사용된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목 거울은요. 오목한 거울이에요. 거울면의 가운데가 오목한 거울로 가까운 물체를 크게 보여준다. 그러면 가까운 물체를 크게 보고 싶을 때는 이 거울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화장용 거울 가장 대표적입니다. 확대돼서 보이는 거울 있죠? 그것은 오목 거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태양열 조리기에도 사용이 돼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예능 프로그램 중에 미 땡땡 셋 뭐 이런 프로그램 있죠? 자, 거기에 이제 김건모 씨가
라면을 태양열 조리기로 끓였어요. 이때 굉장히 큰 오목한 요런 금속으로 된 판을 이용해서 라면을 조리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요. 태양열 조리기 마찬가지로 오목거울 사용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의 전조등인데요. 전조등은 여기 앞에 이제 밤에 라이트 킬 때 그 전조등에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안에 깊숙이 보면은 이 전조등 안에는 오목거울이 놓여 있어요. 여기 전구가 놓여 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빛이 직진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준 성질이 있거든요. 이 성질까지는 지금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자동차의 전조등에 이런 오목거울이 사용되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뒤에 나올 거예요. 그냥 반사망원경에도 그냥 사용되는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울 하나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평면 거울에 의한 상. 거울에 비친 물체의 모습을 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지금 뭐냐면은 이 토끼를 거울 앞에 놨어요. 거울에 보이죠? 요것을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정의를 한 거예요.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의 크기는 물체의 크기와 같은 크기의 상이죠. 자, 우리 교실에 있는 거울 보면은 크기 같습니다. 그다음 상의 위치. 물체에서 거울까지의 거리는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와 같다. 자, 요거 길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의 특징. 물체의 좌우는 바뀌죠. 물체의 상하는 바뀌지 않죠. 자, 그래서 만약에 뭐 과학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과까지만 써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보일까요? 아마 이런 식으로 좌우가 바뀌어서 거울에 보일 거예요. 요거는 상이라고 하고 요거는 물체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요 실험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란하게 직진하는 빛은 볼록 거울은 퍼지게 하고 그리고 오목 거울은 모이게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오목 거울부터 먼저 볼게요. 오목 거울은 조금 전에 정의했듯이 이 거울면이 오목한 거울이 되겠죠. 자, 빛을 나란하게 쏴주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빛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쭉 빛을 쏴줬는데 반사해서 되돌아가게 되겠죠. 이때 이 광선을 입사광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반사된 광선을 반사광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사법칙은 성립할까요? 네, 성립합니다. 모든 거울에서 반사법칙은 성립합니다. 자, 어떻게 성립하냐면요. 자, 지금 오목한 거울이에요. 얘를 확대시켜 보았습니다. 자, 지금 이 한 점을 쭉 연결시킨 선을 이렇게 그었어요. 그냥 반사면이라고 할게요. 입사광선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반사돼서 나오는 반사광선을 그렸어요. 자, 반사면이 있으면 여기에 수직인 법선 존재하겠죠. 이 각도, 이 각도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들어왔습니다. 여기를 쭉 한 점에서 연결을 시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한 점에서 연결, 여기는 한 점에서 연결, 한 점에서 연결 쭉 이렇게 해줬다라고 생각을 할 때요. 입사각, 관사각 같습니다. 법선도 존재하고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들어왔는데 다시 되돌아 나가네요. 자, 그럼 여기서 입사각은 몇 도일까요? 네, 입사각은 0도입니다. 입사각은 정의가 입사광선과 법선 사이의 각도예요. 그런데 지금 반사면은 여기고 법선은 여기가 됩니다. 입사광선과 법선 사이의 각도는 0도가 되겠죠. 자, 근데 입사각과 반사각은 크기가 같다. 그래서 입사각 0도, 반사각 0도가 되겠죠. 자, 이 부분도 볼게요. 세 번째 광선 쭉 들어갑니다. 갑니다. 자, 여기에서 또 반사면 생각해주면 되고요. 반사면의 법선 생각해주시고요. 자, 이때 이 두 각을 생각을 해줄 수 있는데 입사각과 반사각 이 크기는 어떻다? 네, 맞아요. 같습니다. 반사법칙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이 세 가지 광선을 연결시켰더니 빛이 모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모이죠. 이렇게 해서 모이죠. 이렇게 해서 모이죠. 그래서 이 오목거울을 태양열 조리기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딱 요 위치에 냄비를 갖다 놓는 거예요. 빛이 모여요.
빛이 모여요. 빛이 모여요. 그럼 여기 굉장히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조리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록 거울을 볼 텐데요. 자, 볼록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반사법칙 성립합니다. 반사법칙은 거울면에서 항상 성립하고요. 자, 지금 나란하게 빛이 들어오고 있는데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여기 반사면 그려줄 수 있고요. 법선 그려줄 수 있고요. 입사광선, 반사광선 같습니다. 반사법칙 성립합니다. 그랬더니 빛이 퍼지죠. 여기서는 입사광선, 반사광선, 법선이랑 일치하니까 반사각, 입사각 전부 다 0도가 돼서 다시 되돌아 나가고요. 자, 여기에서는 반사면 그려주면 입사각, 반사각 같습니다. 그래서 반사법칙 성립해서 나갑니다. 자, 그럼 이 크게 봤을 때 나란하게 들어온 빛은 어떻게 되나요? 나가죠. 퍼지죠. 그래서 볼록 거울은 빛을 퍼지게 하고 오목 거울은 모이게 한다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에 의한 상의 특징을 볼 건데요. 자, 이것은 수업 시간에 직접 실험을 할 거예요. 이거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아마 이렇게 보일 텐데요. 볼록 거울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볼록 거울을 물체에 가까이 놓고 보게 되면은요. 상은 똑바로 서 있어요. 이 물체의 상과 똑같은 모양이죠. 똑같은 모양이죠. 똑같은 모양이죠. 자, 멀리 지금 위치를 시켜준 거예요. 처음에는 가까이, 그 다음에 조금 멀게, 조금 더 멀게. 자, 그랬더니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 안에 있는 물체는 원래, 그러니까 물체, 이거 상이죠. 상은 물체보다 크기가 작아요. 그런데 멀리 해주니까 더 작아져요. 더 작아져요. 자, 이 특징은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체가 거울과 가까울 때는 바로선 작은 상, 그리고 더 작은 상, 더 멀어질 때는 더욱더 작은 상,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목 거울. 얘는 가까이서 보게 되면 굉장히 확대돼 보여요. 근데 바로 선 확대된 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화장용 거울이 요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확대돼 보이는 거울 있죠? 요거입니다. 그래서 바로선 확대되는 상. 조금 더 뒤로 가게 되면 갑자기 얘가 획가닥 뒤집어요. 이거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멀리 해줬더니 획가닥 뒤집혀진 거는 똑같은데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바로선 확대된 상, 뒤집힌 상, 그리고 뒤집힌 작은 상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점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